안녕하세요. 세로 차트 교수입니다. 방송이 좀 늦었네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은 일단 나스닥은 갭에서 무너졌죠. 아니 뭐 갭에서 무너졌다고 하긴 그렇고 이제 우리 종목에서 얘기하는 갭된 음봉이죠. 음봉인데 왜 안 내려올까? 음봉인데 왜 안 내려올까? 왜 종가보다 이상 올라가서 왜 제가 안 내려올까? 이제 이상하죠.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조금 중요한 사항으로는 나스닥이 지금 또 저번처럼 쓸데없이 많이 괜히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일단 정고점은 여기를 따지면 여기하고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논하기엔 너무 멀죠. 그러니까 먼 거는 일단 제끼고 여기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저희가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죠. 증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것만 따지면 되는데 밑에 것도 별로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잘 가고 있구나. 잘 가다가 어느 날 하루 미끄러졌다. 근데 희한하게 이상한 점은 의미가 있는 점은 음봉이면 쭉 내려와 갭을 떠서 음봉이면은 이 종가를 대부분 종가까지 내려오거나 깨거나 뭐 대부분 그런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공중에 떠 있다. 갭 떠서 음봉이 위에 떠 있다. 이 정도 갭이 떠 있다. 요게 좀 이제 뭔가 의미를 붙이려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나스닥을 쳐다보는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정도나 돼야 우리나라 코스닥이 갭든 음봉이 됐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애매하네요. 우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나스닥은 어차피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우리나라 입장 우리가 뭐 미국 미국 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걸 한다고는 모를까? 그런 건 이제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뭐 그쪽 계통의 어떤 그 관점이 필요한 거지. 저희처럼 이제 종목 주식하고 뭐 일반 종목하는 사람들은 뭐 크게 단타치고 뭐 스윙하는 사람들은 크게 의미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 코스피는 모양새가 일단 뭐 아주 좋은 편 아니에요. 근데 뭐 이 120선 바로 밑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음봉은 나오고 있어요. 음봉은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뭔가 이게 파란색이 이렇게 계속 껴 있으니까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제 눈에는 이게 그렇게 안 좋은데라고 보기에는 뭐 그냥 뭐 보면서 봐. 만약에 그림을 요새 그림이 요새 별론데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그림 요걸 모아놓으면요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왠지 이게 또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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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거꾸로 파란색.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색깔 때문에. 양봉들이니까. 양봉들이 왠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다 음봉이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착시 효과인데, 파란색이라고 무조건 안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양봉 이런 것도 좋은데, 음봉 두 개로도, 여기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양봉으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 양봉으로만 봤을 때 여기 양봉으로 지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음봉 여러 개로도 여기도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 두 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음봉 지지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제 생각에는 120 바로 밑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을 하면서 왠지 120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다만 하다못해 다만 여기까지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저점을 뛰어넘는 구간이라 여기서 슈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슈팅도 저렇게 크게는 안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슈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요 기간이 이렇게 짧으면은 좀 어렵겠죠. 이제 이 구간을 좀 길게 해서 우리 배운 대로 뭔가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돌덩어리가 떨어져도 띵 튕길 정도로 단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슈팅을 해야 이평선을 넘어서 슈팅을 해야 이평선을 넘어서 지지하고 가는 거지. 이게 비리비리하면은 띠용 했다가도 하면서 내려가 버립니다. 공 바운드 되듯이 똑같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바람이 빨리 가서 결정이 나서 올라가서 지지를 하든 뭐 무너졌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항상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슬로우로 바뀌어요. 뭔가 지지부진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뭐가 되는 갑자기 막 빨리 가던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 느낌? 뭐 자동차가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도 아니야. 그 시동이 걸릴랑 말랑 뭐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요 구간에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끼면서 바닥도 만들어야 되고 매물대도 만들어야 되면서 방향성도 숨겨야 되고 이 숙제가 많아요. 세력 애들이. 그래서 여기가 뭔가 정체 구간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까 댓글 보니까 제 댓글은 안 썼지만 꽃님 댓글 다신 꽃님 그분은 꽃님이가 아니죠. 꽃님이죠. 그냥 꽃님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담으신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윙으로 이제 매수세 돌입을 하셨나 봐요. 리스크를 조금 떠안고 매수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댓글 다셨던데 제 생각에는 나쁜 판단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굉장히 꽃님은 좀 고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리스크를 떠안고 매수를 하고 계신데 일단 지금 현재는 120선이 지나가고 20선이 위에 있는데 이 에너지 역학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고생을 조금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로스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해놓으셨다고 하면은 추가로 담는 거는 요 위에 있을 때 잡고 차라리 요 밑에 있을 때는 평단을 나는 낮게 잡겠다 하는 생각으로 요 밑에 있을 때 담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려고 돌파 지지를 하는 그 느낌일 때 잡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왕 잡으셨으면 여기 지금 파란색 얘네들 요 부분에서 만약에 어디서 잡으신지 몰라요. 여기서 잡으신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120 위에 있을 때 매수세를 좀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매수하지 말고 올라왔다 내려오면 매수하지 말고 올라왔다 내려오면 매수하지 말고 반대로 올라가서 유지하면은 유지할 때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이게 깔아지는 느낌인데 보통 깔아지는 느낌이면 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운드가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될 때가 있고 큼직하게 이렇게 갈 때가 있으니 이럴 때는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스윙에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짜잔하게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것보다 큼직큼직하게 만들 때 이 불화성으로 나오는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특히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헬망정 여기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면 이게 삼각지지인데 요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지수 얘기를 오래 하느냐 뭐 별거 없죠. 예. 크게 시팅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예상치 결과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뭐 약간 비리비리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지수는 120에서 어물쩡 하고 있는데 스타일상 바닥으로 향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청개구리 같은 느낌으로 봐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뭐 지지를 할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예. 막 내려가는 근데 아까 코스피는 조금 모양이 다른데 코스닥은 일단 에너지가 밑으로 향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조금 조심하셨다가 올라오시면은 그때 뭐 뭔가 숨통이 트일 때 매수를 하시든가 뭐 스윙 매수 타점을 잡으시던가 아니면 단타는 근데 뭐 이렇게 내려가나 올라가나 뭐 무조건 뭐 막 하는 거예요. 단타는 자신 있으면 하는 거예요. 꼭 120 근처에 있는 것만 고집 부릴 게 아니라 120에서 조금 먼 종목도 저는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자유국가에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는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갔을 때 이만큼인데 내려올 때는 이만큼이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굳이 거꾸로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내려갈 때 조금뿐이 여기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내려갈지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위에서도 밑에서는
내려가는 구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올라갈 구간이 많아요. 근데 이 위에서는 올라갈 구간이 짧아요. 내려갈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게 낫지. 요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낮은 데서 상승, 그리고 슈팅이 제일 큰 데가 120 근처에서 슈팅이 많이 나오니까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좋아할 뿐이지, 수장 자리나 곽초령 자리를 좋아할 뿐이지, 뭐 위에서 하는 거를 뭐 고점 매매나 갭된 음봉이나 뭐 가운데 중자 이거 매매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안 할 뿐이죠. 지수는 일단 120 근처에서 한동안은 찌그덩찌그덩 할 거다. 근데 대놓고 확 깨지 않는 이상 뭐 시드를 줄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별로 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상한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수 지수 차트가 좀 느리네요. 예, 잠깐 제가 요 녹화를 좀 정지시켜 놓고 차트를 한번 껐다 켜야겠네요. 되게 굉장히 많이 느려졌네요. 예, 잠깐만요. 예, 차트를 다시 켰습니다. 일단 유니캐스트 원래는 이제 120 근처에서 보통 120 근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120 끝입니다. 지하실의 꿈은 지상인데 이렇게 끝났는데 매물대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매물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랑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이거는 이평선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외우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디테일로 가면은 이평선이 아니라 매물대를 깼을 때 그 시점까지는 올라갑니다. 매물대를 깼을 때 시점. 이날 깬 거죠. 확 깬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깼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다 왔다고 하기에는 매수 잔량이 본장에서 한 51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23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신고가로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신고가로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신고가는 몇에서 몇 프로? 15에서 18%. 예.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그 상한가를 가면 또 뭐 3상을 갈 수도 있겠지만 신고가에서는 막 3상, 4상 이렇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런 느낌의 이런 매물대를 깬 지점까지 올라가는 이 바크락 모양으로 두레박 비슷하게 올라가는 이 모양으로 해서는 3상, 5상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은데 일단 그 연상 막 3상을 바라보고 연상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것보다는 요즘 연상이 유행이니까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러기에는 이 차트가 그렇게 뭐 선호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내려오면서 물량받은 것도 없고 뭐 그리고 이게 지금 최상단이에요. 지금 보면은 과거까지 봐도 이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죠? 최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신고가 바라보듯이 신고가는 15에서 18%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이 뭐 볼 것도 없이 종가상 비슷한데 15에서 18% 가면은 어지간해서 14%까지 가면은 그냥 버리고 다른 종목 빨리 쳐다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상을 들어가신 분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미지스는 15만 5천, 본장에서 15만 5천인데, 종가상이죠. 그리고 종가상인데 15만 5천은 더 줄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네요. 13만. 예, 그래 2만 줄었는데, 근데 보면 얘가 이제, 짝퉁 소장 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을, 오리지널 소장 자리는 20선을 이렇게, 120이 횡보나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가까운 20선이 이렇게 흐를 때, 여기서 20을 얘는 돌파거든요. 얘는 지금 돌파해서 올라오네요. 이제 얘는 돌파해서 올라오는데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20을 지지하는 명망치 딱 하나 얇은 거 단양봉으로 받아주고 음봉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나 박아주든가 아니면 뭐 음봉, 양봉, 음봉 뭐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와중에 명망치가 나왔을 때 다음날 살짝 갭떠서 여기 침을 넘어갈 때 하나 갭이 뭐 1%, 2% 정도 4%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4%, 한 5%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 딱 침을 넘어갈 때 4,569원을 넘어갔을 때 매수 하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음봉이면 버리고 양봉이면 유지하고 음봉이면 버리고 양봉이면 유지하고 하다가 음봉이라서 버렸어. 근데 얘가 음봉으로 됐다가 침을 달고 아이고 깨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침을 달더니 양봉으로 전이돼서 또 올라가. 그러면 재매수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18에서 22%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8에 이제 수원 아니 저 소장 자리는 18에서 22%또 상한가도 잘 가요. 근데 이런 와중에 만약에 여기가 뭐 어떻게 돼서 이게 소장 자리를 통과하는 자리다. 그럼 대박이죠.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예, 진짜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10% 내면은 20% 정도를 가고 더블을 가니까 10%면은 20%를 가고 8%면은 뭐 16% 이상을 가고 이제 그런 식이고. 근데 만약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곽초롱 자리인데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가 약간 소장 자리 느낌이 조금 있죠. 여기 뭐 서너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이렇게 서너 개 있죠. 요런 데를 만약에 올라갈 때 이제 소장 자리에서 만약에 곽초롱 자리가 꼈다, 같이 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날아가는 거죠. 그런 애들이 상한가를 또 자주 갑니다. 근데 이 언뜻 보면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자리만 노리고 나는 소장 자리만 노릴 거야. 나는 소장 자리만 노릴 거야. 나는 어느 차트를 보더라도 나는 얘에 가깝고 얘 횡보하거나 상승하고 20선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중에 영망치나 하물며 음봉이라도 영망치 이렇게 있고 잡다서 올라가는 중 나 이것만 볼 거야. 난 이것만 볼 거야. 이것만 볼 거야. 여기 침 올라가는 거 요것만 볼 거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보여요. 예. 여러 자리 알칠 필요 없어요. 한 자리만 아시면 됩니다. 수장 자리가 됐건, 뭐 곽초롱 자리가 됐건, 여기 돌파선 여러 개 있는 곽초롱 자리가 됐건, 본인이 좋아하는, 아니면 나는 이상하게 22평선 돌파 매매가 눈에 띄더라고. 그러면 22평 돌파할 때 잡아서 보통 18에서 22% 가거든요. 상한가를 갈 때고 안 갈 때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나는 20 돌파만 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20 돌파하는 종목만 하는 겁니다. 검색식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20 돌파 너무 많아서 여러 개 잡기 힘든데 120 돌파는 종목이 적어서 그런지 나는 120 돌파가 눈에 띄더라고. 120 돌파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18에서 22%. 20선도 마찬가지. 18에서 22%. 120선도 마찬가지. 18에서 22% 똑같습니다. 본인이 눈에 잘 띄고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촉이 잘 발휘되는 그 자리에서만 하는 거죠. 120 돌파를 하든 20 돌파를 하든 소장 자리를 하든 곽초롱 자리를 하든 갭드는 봉을 하든 큰 상승 뒤에 가운데 중점을 찾아서 이것만 하든 또 그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것만. 그게 그 사람한테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거를 일부러 해서 뭐 극복해서 거기서 찾는 보람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얘는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데를 먼저 그러니까 잘하는 곳을 빨리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스는 저 얘기했나 이거 언제까지 갈지? 이제 저 소장자리라고만 얘기하고 종가상이니까 15만, 13만이니까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2만만 줄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얘도 약간 약간 오리지널 신고가는 아닌데 약간 신고가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매물대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도 오리지널 신고가는 아니지만 뭐 수십 년 전에 저렇게 몇 년 전에 매물대가 앞에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냥 15에서 18% 왜냐면 이거를 여기를 어디를 따가지고 여기서 뭐 양봉 머리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나쁘진 않은데 그냥 언뜻 제가 보기에는 이거 풀어서 안 봐도 대략 맨 눈으로 봐서는 한 9에서 12% 정도 되네요. 9에서 12%. 예, 이거 풀어서 안 봐서 모르겠지만 9에서 12% 정도면 되게 우수한 9에서 12%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수익을 내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상 바라는 거는 뭐 나는 뭐 매 눈 필요 없다. 나는 신고가 스타일대로 가겠다. 그러면 15에서
18%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 15에서 18% 보시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니까 한 9에서 12% 정도로 보이는데 제가 다가 아니니까요. 예. 센즈랩, 센즈랩은 신규주라 뭐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센즈랩 48,000 이거 풀린 거 아니야? 아 35,000 풀리진 않았네요. 그래도 워낙 저게 이제 종가상인데다가 워낙 매물대가 적으니까 이거는 그냥 중간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굳이 나는 상 들어간 기분을 내겠다 싶으면 여기 매물대 위에 이제 하나 있긴 한데 위로 보지 말고 밑으로 보십시오. 밑으로 전저점 식으로 밑으로 한 5에서 한 7%, 5에서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보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신규주라 솔직히 5에서 7%도 잘은 모르는데 신규주라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홀딩스 상상상 뭐 상상상상 계속 올라간다. 이거 계속 올라가네요. 그랬는데 이제 쭉 꺾였다가 제대로 안 털었죠. 지금 봐서는 우리 세력 씨가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로 뭐 털어먹은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다시 올라가나 본데 제 생각에는 일단 13만 3천 본장에서 13만 3천인데 상이 풀렸네요. 예. LX 매물대가 적은 애들은 안 풀렸는데 얘는 상이 풀렸네요. 얘는 풀렸으니까 이제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파란색이면 무조건 매도. 분봉으로 봐도 파란색이면은 무조건 매도. 예, 뭐 두 번째를 생각할 필요, 두 번째 봉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9시 2분까지 9시 1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시작했는데 파란색이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희한하게 마이너스에서라도 할머니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13에서 한 14%? 거기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에서 아마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갈 때는 상이 이렇게 풀린 다음에 갈 때는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려올 때 마음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란색이면 무조건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파란색이 나오면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내려가는 만큼 마음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0 쪽이니까 내려갈라 치면 금방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매매라도 마음이 괴로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상한가 하면은 그렇게 봤고요. 물류조선 섹터는 오늘 뭐 별거 없습니다. 흥하해운이 조금 올라가면서 물량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내일 해운주가 좀 시간 다닐까가 좀 괜찮던데 물류조선주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철강주는 대우 플러스가 그냥 오지게 그냥 상한가 가까이 물량을 받았고요. 건설에서는 철강에선 그렇고 건설에서는 철강주는 조금 물량 받은 애들이 꽤 보이네요. HLB 글로벌이랑 뭐 동국 RNS 이런 애들이 조금 물량 받은 게 보이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120 근처에서 어물쩡어물쩡 하다 보니까 지금 물량 받고 얘네가 준비하는 거예요. 날아갈 준비도 하고 내려갈 준비도 하고 둘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건설은 뭐 없고 로봇 AI 드론은 줌인터넷이랑 라운피플이 이제 약간 고점 비슷하게 물량을 받았고요. 나머지 별거 없고요. 얘도 있네요. 와이더 플랜이. 얘는 참 얘는 너무 높아서 손은 안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매매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물량 받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앞에 요런 데까지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요런 데는 원래 이렇게 고점에서 높은 데는 물량 받는 곳에서는 원래는 안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것도 낮은 데서 얘기지 이렇게 높은 데서는 물량 받는 데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에너지 또 밀링스 하나만 지하실에서 조금 가는 척 했죠. 뭐 별거 없죠. 근데 얘도 지금 발전 판을 하나, 둘, 셋, 네 달째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치면은 뭐 그럭저럭 뭐 이제 올라갈 얘도 약간 요런 식으로 여러분도 안 보시겠구나. 요렇게 야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야 봤자 여기가 다일 거예요. 돌파해도 아마 갭에서 무너질 거고요. 돌파하면은 아마 갭에서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화학주도 진영 지 혼자 120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고요. 식료품 사료도 롯데 하이마트하고 얘 지하실로 다시 얘는 지하실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약간 돌파한 것 같은데 0.20
저것도 뜬 거라고 떴나? 보통 요럴 때 이제 종배를 하는 게 많은데 0.20은 좀 너무했네. DDMENF는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요. 식료품도 오늘 가는 놈만 세게 갔네. 조림비료 제지농업도 전부 다 물량만 받고 깨끗한 나라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써내내리에 뭐예요 얘. 얘 물량 받았고요. 물량 받는 게 많네요. 지하에서 대우에이트에서 물량 받았고 얘도 진동성이 컸는데 정지됐다가 병합하고 나더니 지금 이제 물량 받고 뭐 이런 애는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된 애들은 이렇게 막 정지도 했다 뭐 했다 120 바로 밑에서 생쇼를 한 애들은 그리고 막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애들 막 뭐 누가 어떻게 됐는데 그 관련된 주가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계주 하시긴 하시더라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주에서는 HB 솔루션이 약간 고점 모양이 나왔죠. 이제 뭐 다 간 것 같아요. 아마 갭을 떠도 무너질 겁니다. 그나마 내려왔네요. 근데 이게 고점 모양이 쓸데없이 이렇게 신고가에서 침이 길게 나와버리면 이제 나 갈 만큼 갔어요 하는 뜻입니다. 이제 고점의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신고가에서 침이 길게 봉보다 침이 길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고점 모양이 얼추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뭐 체시스가 얘는 뭐 오리지널 전기차라고 하기도 그런데 얘도 아직은 지하실이고요. 자세 보이면 지하실입니다. 아직 논할 때가 아니에요. 파워로직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상을 가고 나서 털지 않았습니다. 얘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벌써 갭이 떴네요. 얘는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이게 예비 상승인 겸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고 보면은 이게 제 입장에서 이게 길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반대쪽이 짧게 올라갈 확률이 커요. 여기가 길면은 그 다음 물량 받고 그 다음에 짧게 해서 올라가고요. 이쪽이 짧으면은 길게 가다가 뒤에서 물량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이 길면 한쪽이 짧고 한쪽이 짧으면 한쪽이 길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앞쪽이 길고 물량 받고 뒤에가 짧게 해서 슈팅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가기는 세게 갑니다. 지금 얘가 약간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요거 하나만 물량 받았다고 약하죠. 그래서 요 물량 받은 게 약하기 때문에 물량을 또 받는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물량 하루 이틀 만에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받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물량을 다 받았다 완료가 됐다 싶으면 얘가 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제 쏠지를 몰라서 그게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종목 특성상 얘가 여기도 상갔고 여기도 상갔거든요. 아마 돈 들어간 만큼 이상으로 뽑아내려면 그 이상 여기나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한번 올라갈 만합니다. 좀 얘 파워로직스는 관심 있게 보세요. 내일 당장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한 방 있거든요. 상가면서 아까 얘기한 거 가운데 중자 크게 상승하고 가운데 중자처럼 나오고 또 상승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봉과 이 봉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봉이 더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같은 10%라도 얘는 이 정도 되고 아이고 얘는 이 정도 되고 얘는 이거보다 좀 짧습니다. 근데 얘랑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요. 얘도 10%면 얘도 10% 이제 과장되게 제가 이걸 짧게 그린 건데 눈에 띄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긴 한데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전기차 중에서는 유니캐스트가 상을 갖고요. 상신전자가 그냥 120 위에서 물량만 받았는데 아직은 뭐 별거 없죠. 뭐 자리를 잡은 것 같지도 않고요. 발전판이 완성된 것 같지도 않고 데이오 플러스 아까 뭐 길게 물량 받은 거 받고 데이오 에이텍도 데이오 패밀리가 물량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얘는 좀 왠지 손 안 가게 생겼어요. 애들이 데이오 패밀리는 전기차 중에서 이미지스가 상을 갖고 태성이랑 태성 좋네. 태성도 이제 얼추 이제 얘는 아직 남았는데 너무 고점이라 얘는 좀 자신이 없네요. 그래도 한번 볼까? 마이너스죠. 좀 쉬었다가 가려고 그러는지 쉬었다가 이렇게 삥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삼화전자가 얘는 지하실이니까 뭐 근데 발전 하나 둘 셋 아직 멀었죠. 별거 없고 삼화전자가 가니까 삼화전기가 좀 따라갔는지 저거 알고 보면 자회사도 아닐 같은 그룹 계열도 아닐 수 있어요. 이름만 삼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같은 계열이 아닌데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로보로보가 딱 그 짝이잖아요. 로봇주 갈 때 로보로보 따라가거든요. 참 우리나라 주식은 좀 희한해요. 2차 전지는 별거 없고 초전도체도 파워로직스 하나만 물량 받은 거 외에는 없고
아직은 반도체가 강세네요. 이미지스가 상을 가고 어버브 반도체 어제 상 가고 나서 제대로 털지 않았습니다. 예, 제대로 어버브 반도체가 한번 갈 때는 또 무지하게 가네. 평소에는 사람 환장하게 하더니 워트 얘는 모르겠는데 물량을 받았고요. 에이펙트가 무너졌고 예, 갭에서 무너졌으니까 얘는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닌가? 내일 바로 회복하나? 아니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HB 솔루션 고점의 모양이 얼추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죠? 얘는 뭐야? 가온칩스 다 이제 고점 비슷하게 올라가 있죠. 반도체가 요새 하도 반도체만 올라가가지고 무서워서 못 따라가겠다니까.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핑거 스토리가 그나마 치면상 한 종목 갔고요. 메타버스 중에서는 IM이 지하실에서 갔고 앱코하고 미스터 블루가 물량을 받았네요. 근데 아직은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엔 좀 일러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일러죠? 예, 조금 일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또 나름 한 번 슈팅만 해줘서 좀만 하루 이틀만 한 3, 4일만 버티면은 120선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위로 꼬부라질 것 같은데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봉이 작은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거래량이 100만, 700만, 만원, 21만, 그죠? 단봉이 많은 거 보니까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거는 큰 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못 빠져나와요. 미스터 블루도 아직은 좀 일러 보이고요. 예, 조금만 더 지지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바닥을 만들면. NFT 메타버스도 별거 없고. 휴대폰 통신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물량만 받았네요. 라노스는 상승을 했고요. 텔레필드도 텔레필드 이게 한 5번 갔나 본데? 하나, 둘, 셋, 넷, 거의 5번 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난 게 아니라 물량 받았으니까 이제 더 가려고 하나 본데, 내일은 이제 무너지겠죠. 갭이 떴어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갭이 살짝 떴어도 여기를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 빨 갖고는 안 되겠죠. 중간에 뭐 물량도 받고 벨트도 하고 바닥도 만들고 벽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벨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슈팅을 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봉은 작고 심만 이렇게 길게 끝나든지. 근데 이것보다는 올라갔다가 무너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점에서는 텔레페지 조심하셔야 돼요. 라운피플은 물량만 받았고요. 타워로직스도 물량 받았고, 그다음에 이미지스가 상을 갖고 HB 솔루션은 물량 받으면서 고점의 모양이 나왔고요. 바이오는 HLB 물량 받았고 메가 ECS 이게 뭐야? 그러대놓고 저래놓고 내일 한 방에 또 그냥 확 가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메가 ECS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인데 지하실로 나락으로 얘는 뭐 한번 코스피처럼 가네요. 이게 코스피인가? 코스닥인데. 근데 차트가 코스피 차트처럼 움직이네. HLB 생명과 물량을 크게 받았고요. 얘도 물량 받았고, 얘도 물량 받았고, 뭐 그러네요. 바이오는 다 물량이네요. BL, 타코미디어, HLB 제약 다 물량만 받았네요. 예, 한국 BNC, 조금 120을 필려면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얘는 이제 좀 그러니까 스윙으로 들고 갈 만한 애가 되겠네요. 근데 얘도 봉이 작아 근데 그죠? 봉이 좀 작아요. 갈 때 무진장 가서 그렇지 봉이 작으네요. 제약 중에서는 HLB 바이오스텝 얘가 물량을 받은 것처럼 가긴 했는데 물량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상승을 한 것 같죠? 그죠? 예. 슈팅에서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내일은 저 정도 올라갔으면 내일은 무너지겠죠. 예. 벌써 많이 무너져요. 마이너스 5%입니다. 많이 무너졌죠. 크게 슈팅을 하면요 다 무너져요. 특별한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상 무너집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BL이 대장인데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은 엑스페릭스 외에는 다 나가리인데 그나마 얘도 지하실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센즈랩이 상을 갖고요. 나머지 브리지텍이랑 엑스페릭스가 덩다리인데 얘는 브리지텍은 그래도 덩다리 느낌을 있는데 엑스프렉스는 덩다리 느낌도 없죠. 지하실이니까 그렇습니다. 한성 크린텍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깬 게 아닌데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가다가 이런 것도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가면 다 간 겁니다. 더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더 가도 갭에서 무너집니다. 끝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갭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게 다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120 밑에서는 120까지 가면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모양이 120을 깰 때 이렇게 수직으로 깬 애들은 올라갈 때도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어디까지? 120까지. 근데 얘는 좀 경우가 다르죠. 흐르듯이 가다가 깨졌죠. 깨지듯이 깨진 게 아니라 흐르듯이 가다가 깨졌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발도돈편을 만들면 120까지 가서 끝나는 건 흐르다가, 아이고, 흐르다가 확 내려가서 올라가나, 처음부터 확 내려가서 올라가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120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데이오 플러스가 뭐 별거 없죠. 지하실인데 물량 받아봤자 지하실이죠.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깨끗한 나라 지 혼자 갔어요. 나머지는 안 갔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데이오 에이텍 혼자 물량을 받았고요. 중국주는 간 거 없고 일자리도 간 게 없고 글로벌이 물량을 좀 받았는데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박살났네요. 예. 박살난 게 아니라 얘는 뭐 박살난 거예요. 그죠? 상을 간 게 아닌데 박살났네요. 근데 이틀 동안 간 거 따지면 거의 상한가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뭐 잘은 모르겠지만 33% 그죠? 상을 간 것처럼 가고 털어먹은 겁니다. 예.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죠. 다시 예. 음봉을 나온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얘는데 그때 갭 떴다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가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 애들이 다음날 바로 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혹시나 그런 것도 봤는데 갭을 떴어. 2.5비 떴는데 55,000주 만주 이상이면 어느 정도 이제 볼만한 건데 2.52 좀 높아서 애매하긴 한데 저는 왠지 자신이 없네요. 예.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올라가더라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쫄려요. 저 위에서 갭까지 올라서 이렇게 2.52 갭 떠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일 시작하면 3% 4% 될 수도 있어요, 갭이. 이렇게 놀면요, 이거 쫄려서 못 견뎌요. 이렇게 무너질까봐 쫄려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20까지는 기정사실로 내려오고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쫄려서 못하지. 항공여행주는 간 게 없고요. 노랑풍선 하나 갔는데 이건 간 것도 아니고. 이재명주 중에서는 LS 네트워크스, 근데 이베스 투자증권이 저걸 얘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LS로. 제가 이베스 쓰고 있는데. 써네넬, 얘도 물량을 크게 받았고, 텔레필드. 이재명주가 좋네요. 텔레필드 있지, LS 네트워크스 있지, 엑스페릭스도 있지, 비트코인 중에서 엑스페릭스 외에는 잘 가는 것 같지도 않더만. 얘는 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써네넬 있지, 슈프리마 HQ 있지, 좋은데. 한동훈주는 뭐 노을 별별 없고 이낙연주가 오늘 태양금속우가 좀 갔는데 얘도 별별 일 없죠. 안철수주는 그나마 더 별별 일 없고 흥하해운 홍준표주가 태양금속우 중복돼 있네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크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없었어요. 뭐 테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뭐 홍해 그것도 이제 써먹은 만큼 써먹어서 그런지 지금 물류조선주가 그 시간 다니까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보편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뭐 상한가까지는 안 올라갔어도 내일 조금 보시고요. 이제 전부 다 상이 여러 개 시간 단일가가 상이 막 서너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음날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볼 게 아니고 여하튼간에 오늘은 좀 시간이 늦어서 빠르게 본다고 봤는데 시간이 그래도 꽤 38분이네요. 내일도 매매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뭐 이렇게 120을 확 딱 뭐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나름 원래 하시던 대로 과감하게 하세요. 근데 시드만 좀 줄여서 원래 이제 뭐 100만 원 하시던 뭐 50만 원 하시고 50만 원 하시고 25만 원 넣고 하면은 평소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셔도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오늘 하시는 고생하셨고 내일도 과감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